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미국 돈 1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 하는 것은 모계주의 이자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추석이나 설에 한국 부모님께 돈을 보낼 때도 환율이 중요하고, 한국의 집을 팔아 미국으로 가져올 때도 과연 한국 돈의 가치가 얼마일까 하는 초미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즉 외국 돈의 교환 가치를 결정하는 환율이 조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을 미리 아는 사람, 즉 조작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이득을 얻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손도 못 쏘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정부는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거대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15일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11월 15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tip of the iceberg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더 큰 조작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이 광범위한 환율 조작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주요 언론의 보도입니다. 지금 환율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은 처음에는 7개 정도였다가 지금은 15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Forex 트레이딩이라는 환율 거래의 중심은 런던 금융계입니다. 런던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즉 외화 교환 가치가 사실상 그날의 환율이 됩니다. 런던의 외환시장이 오후 4시에 문을 닫을 때 결정되는 종가가 그날 환율이 되고, 그 시간은 뉴욕 시간으로는 서머타임 적용 여부에 따라 오전 10시 또는 오전 11시가 됩니다. 뉴욕에서 거래되는 외화도 사실상 런던 시장에 좌우받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사려는 사람이 많고 팔려는 사람이 적다면 가치는 올라가고,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사려는 사람이 많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수요 공급을 단 몇 사람, 몇 개 기관이 주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 공급을 주도하는 사람 몇 명이 입을 맞춘다면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교환되는 돈은 100여 개의 화폐로 미국 돈으로 무려 4조 7천억 달러에서 5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교환되는 돈 거래 비중의 60%가 글로벌 은행들입니다. 도이치뱅크가 15.2%로 1위, 시티뱅크가 14%, 2위, 바클리스뱅크가 10%, UBS뱅크가 10% 등등 이들은 은행들이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상위 10개 금융기관의 외환 거래 비율도 지난 2010년 91%에서 2013년 현재까지 98%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상위 5개 금융기관의 비율이 지난 2010년 74개에서 2013년 80%로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요 공급을 차지한다면 이들이 입을 맞출 경우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글로벌 은행들의 환율 조작 의혹은 사실일까요? 현재 미 법무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그러나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해버힐 은퇴연금이 11월 10일 글로벌 은행의 환율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버힐 은퇴연금은 소송장에서 피고 은행들의 딜러들이 The Bandits, 즉 노상 강도 클럽, The Cartel, 즉 단합 클럽 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채팅 등과 휴대전화 텍스트 메시지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환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 즉 매도, 매수 상황을 서로 교환하며 환율을 조작해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The Bandits와 The Cartel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실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장뿐만 아니라 실제 글로벌 은행들도 자신의 직원, 즉 외환 담당 딜러들이 과연 환율을 조작했는지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는 사실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런던 지점의 환율 책임자를 해고했음이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시티그룹 또한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최근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들의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미 법무등이 환율 조작 조사에 착수하자 글로벌 은행의 외환 책임자들이 회사를 떠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JP 모건 체이스 런던 지점의 환율 책임자는 영국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그 실명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는 사실도 사태의 심각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 심텍 또한 11월 8일 이들 글로벌 은행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환율 조작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유수 언론에 이를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특히 심텍 소송이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이른바 환율 관련 파생 상품 키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이 키코 상품으로 제기한 소송이 무려 440건, 손해액은 무려 3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막대한 피해가 바로 환율 조작과 직접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심텍이 이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한국 기업은 피해액을 보상받음으로써 한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키코 재판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앵글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앵글 교수는 키코는 은행이 기업보다 훨씬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증언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은행의 환율 조작 의혹과 키코의 불공정성에 대한 재판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세계적 재판입니다. 특히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대형 금융기관의 moral hazard에서 초래됐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에게 점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므로 놀랄만한 판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재판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